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회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입당부터 해서 이준석 대표가 기획한 대선 주자들 봉사활동, 또 전체 회의에 잇따라 불참, 경선 주도권을 놓고 기싸움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캠프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 캠프의 대변인 김병민 전 비대위원 연결합니다. 김 대변인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윤 전 총장 오늘부터 휴가라고요? 예,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4일 동안 휴가 기간입니다.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까, 휴가 때? 예, 아무래도 그 8월달 휴가 기간이기도 하고요. 예. 6월 29일 정치선언 이후부터 정책 보람에서 쭉 달려왔기 때문에 약간의 쉼의 시간을 가지면서 지났던 행보들도 좀 짚어보고 앞으로의 여러 가지 구상들까지 진행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지 컨설팅 받겠다 이런 보도도 나왔던데요. 그렇지 않고요. 예. 윤석열 후보에 관한 이미지 컨설팅은 아마 정말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해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께서 해주시는 조언들 잘 전해 듣고 있고, 예. 그래서 하나하나 혹시 국민들 보시기에 불편한 점이 있다면 또 고치기도 하고 장점으로 삼을 수 있는 건 없는지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윤 전 총장 입당 시부터 해서 쪽방촌 봉사활동 불참, 이준석 대표하고 계속 엇박자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예, 걱정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근데 저희가 입당하기 전 아마 일요일에 있었던 치킨 맥주 회동부터 예. 이준석 대표랑 수차례 연락을 가졌고, 예. 또 이준석 대표가 사실 강하게 요구했던 건 8월달 경선 시작 전에 반드시 당에 들어왔으면 좋겠다가 당 대표로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제일 먼저 당에 적극적으로 입당을 해서 경선 시작할 때부터 함께하겠다 이런 얘기를 천명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와 불협화음 날 이유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오늘 당에 일정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전에 얘기를 전해 들었고 또 후보에 대한 휴가 일정들도 미리 잡혀 있었던 터라 여기에 대한 충분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예. 이준석 대표도 저 안철수 대표와의 합당 과정에서 이 본인의 휴가를 존중해달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충분히 당에서도 내용들에 대한 이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불협화음은 없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쨌든 이 대표 부재시 입당 논란이라든가 15분 이 대표가 윤 전 총장을 기다리겠다라든가 게다가 봉사활동 불참 검증단이 꾸려지는데 단장이 김진태 전 의원이다. 이것도 역시 윤석열 견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요. 예, 그냥 가벼운 그 에피소드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 내에서 지금 후보들 간에 벌이고 있는 갈등들이 상당한 수준을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뉴스들이 나오던데요.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밖에 있는 민주당의 경선 과정들, 당내 상황들을 다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반면 교사를 삼을 수 있는 부분들 충분하게 지켜보면서 당의 공정한 경쟁이 시너지 효과를 내야지 이 자칫 누군가의 후보를 흠집내기식의 과정으로 가게 되면 결국 전체적인 본선 경쟁력을 깎아먹는 터라 이런 현명한 판단에 대해서 아마 당내에 있는 많은 분들께서 고민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검증단 관련해서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캠프에서 입장은 혹시 있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공정하게 잘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공정하게 진행하실 거라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한 바 있고 입당 전부터 경선 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또 당 밖에 있었기 때문에 당원 모집 등에 대한 여러 의견들을 물은 바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본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공정한 경선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이런 일을 무리 없이 당 지도부가 잘 해줄 거라고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론 보도대로 김진태 전 의원이 단장이 돼도 그것도 별 신경 쓰지 않겠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김진태 의원이 만약 단장이 되고 나시면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본래의 목적 그러니까 당의 본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취지의 정확한 역할들을 수행하실 거라 믿고 또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후보가 15명, 16명 이런 얘기 나오는데 결국은 검증단이 꾸려지면 1등 후보인 윤석열에게 포커스가 집중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단 말이에요. 예, 어차피 당내 후보들 간의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 국민들의 알 권리 또 국민 눈높이에 적합하게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검증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진행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런 검증 국면이 도를 넘는 네거티브나 마타도어로 이뤄지게 되면 앞서 제가 민주당의 얘기를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서로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충분하게 지양되면서
또 후보들 간에 충분한 검증 국면들이 잘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뭐 당이 결정할 일이니까요. 예. 자, 문제는 뭐 대변인도 들어보셨겠습니다만 1일 1논란. 예, 뭐 120시간 발언부터 해서 부정식품 논란, 네. 페미니즘 관련, 또 오늘은 후쿠시마 원전 관련 발언까지. 윤 예비 후보가 뭐 내가 정치 오래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 수 있다. 앞으로는 유의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또 논란이 돼가지고 캠프에서도 나름 고민은 되겠어요. 저는 1등 주자가 가지고 있는 숙명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예. 내용 전체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예. 맥락들을 살펴봤을 때 큰 문제가 없는 얘기들인데 예. 여기에 대한 단어 한두 가지를 콕 집어서 그거를 현미경으로 확대해보면 야 이거 문제 아니야? 라고 예. 지적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앞서가는 1등 주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작은 실수 하나가 나오더라도 그게 뉴스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 발언 하나하나에 예의주시해서 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다만 이게 이제 민주당 일각에서는 발언의 도가 지나친 것 아니냐 이렇게 언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송영길 대표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국민의힘을 상대로 입에 담을 수 없는 발언을 쏟아내서 결국은 대표 스스로도 뭐 앞으로 유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사과가 필요한 도를 넘는 발언들이 나왔던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맥락에 대한 취지를 좀 잘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함께 올립니다. 예. 송영길 대표도 계속 말실수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뭐 김병민 대변인도 뭐 평론하실 때는 그 여권의 이런 논란들 좀 문제 있지 않느냐라고 만약에 하셨으니까 지금 맥락 좀 봐달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캠프 내에서는 앞으로 논란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테고 그 나름 그러면 후보하고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뭐 조언이라든가 이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충분하게 소통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한 열흘 정도 전에 국민 캠프로 출범하면서 여의도 정치권에 연결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캠프를 든든하게 보강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문제들이 있으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또 후보한테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하고 후보도 그 내용들을 지켜보면서 조금 고쳐나가야 될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소통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보다 조금씩 진전되고 있는 많은 모습들을 저는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내용들도 지지율에 다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더라도 조금씩 고쳐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휴가 첫날이라고 했는데 오늘도 정홍원 전 국무총리를 만났다고 하던데 전문가들은 이제 회동 정치는 그만하고 정책이라든가 비전이라든가 공약을 내세울 때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하고 있거든요. 정확한 표현이시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책, 공약, 비전에 대한 다양한 그 의견들을 다 취합하면서 전체의 가치 체계들을 만드는 일들도 함께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이 되면 이제 본격적인 경선 국면에 들어갈 텐데 경선 국면이 들어가기 전엔 당연히 윤석열 예비 후보가 꿈꾸는 새로운 대한민국에 관한 비전과 정책 그리고 이를 통해서 구현하고 싶은 여러 가지 전략과 정책 과제들이 함께 나오게 될 텐데요. 지금 이번 주는 휴가 기간인데 또 휴가 기간 동안 그냥 집에만 있기에는 정말 답답했는지 여러 그동안 만나 뵙자고 요청하는 많은 분들도 있고 이번 휴가 기간을 활용해서 그래도 조금씩 만나야 되는 분들을 만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윤 후보가 그 국민의힘 밖에 있었을 때는 홍준표 의원 정도만 뭐 견제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 벌써 원희룡 전 지사도 윤 전 총장을 향해서 좀 매서운 화살을 날리던데 앞으로 이런 게 좀 강해지지 않을까 당내 주자들끼리 이제 경쟁 관계 들어왔으니까요. 이재명 지사가 참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민주당의 경선 토론회를 지켜보면서 그 1등, 2등 후보만 다투는 게 아니라 예비 경선 때는 박용진 후보가 사실 굉장히 세게 했던 모습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후보들이 검증이라는 민명 아래 많은 얘기들을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요. 또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모습들 지켜보면서 이건 좀 너무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모습들도 충분히 지켜봤기 때문에 다들 함께 검증을 하면서도 본선 경쟁력을 해치지 않는 시너지 효과를 낼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김 대변인 아까도 민주당이 지금 세게 붙고 있는데 반만 교사 삼겠다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그 대변인들이 유탄을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재명 후보 대변인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죠? 소위 말해서 이 대변인이 공격적으로 네. 지금은 뭐 국민의힘이 본격적 경선에서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네.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특히 대변인들이 공격적으로 많이 맡아야 되니까 예. 유탄을 맞는 경우가 많은데 뭐 김 대변인이야 뭐 워낙 방송 경험도 많고 그런 일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유탄을 맞지 않도록 예. 조심해서 품격 있게 예, 논평하고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그런 일들 보면서 뭐 어떤 생각 들었어요? 좀 뭐 정치가 뭐 비정하다든가 뭐 여러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네, 안 그래도 이재명 후보 캠프의 대변인을 상당히 많이 보강했고 예. 또 안에 친하게 지내는 대변인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 여러 가지 굉장히 좀 내부적으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요. 예. 또 정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는 일이니만큼 여기에서 가해지는 비판에 대해서 또 가슴이 좀 깊이 새기고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저희도 열심히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하고는 계속 뭐 캠프 간이라든가 후보와 김 전 비대위원장 간에 교류가 있습니까?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굉장히 많은 정치권의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 이준석 대표와의 소통도 있고 또 저도 같이 비상대책위원회 또 인연 때문에 자주 소통하고 있고요.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는데요. 야권 전체 진영이 함께 뭉쳐서 변화하고 혁신하는 정권 교체해야 된다. 이 뜻에는 아마 변화가 없기 때문에 예. 많은 조언들을 해주시지 않을까 싶고 또 보시면서 잘하고 있다 생각되는 면도 있을 거고 이건 좀 부족하다 생각되는 면도 있을 텐데 이런 조언들 잘 새겨가면서 후보와 캠프가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론조사의 향방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약간 떨어졌다가 네.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조금 올라간 것 같긴 한데. 예,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불확실성을 제거한 것도 사실이고요. 예. 저희가 봤을 때는 지난 한 열흘 정도 전에 국민 캠프를 출범하면서 여의도 정치권에 그래도 경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캠프를 좀 두텁게 다지고 그리고 후보의 적극적인 이 메시지 관리 캠페인을 통해서 바닥을 찍었던 지지율이 올라오고 있는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지금부터는 굉장히 많은 국민들께서 기대를 갖고 응원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 주셨던 어떤 나라를 만들 건지에 대한 비전과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공약들 확실하게 보여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예. 윤 총장이 밖에 있을 때는 예. 그 정권을 교체하고파 하는 중도층한테 굉장히 어필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예. 일부 호남에서도 지지를 좀 받았는데 국민의힘에 들어가면서 그런 분들 지지율은 좀 빠지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도 할 예. 것 같아요. 네,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또 반면에 바깥에 계속 머물러 있다 보면 8월달 경선이 시작되고 난 다음 야권 통합이 어렵게 되는 것 아니냐라고 걱정하는 야권 전체 분열에 대한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국민의힘에 들어갔지만 그냥 단순히 국민의힘 버스에 올라탄 것이 아니라 보다 주도적으로 바깥에 계신 많은 분들이 원하는 것처럼 국민의힘을 더 혁신하고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윤석열 후보가 해나갈 거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 의기투합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른 입당 결심이 가능했고요. 저희 캠프 내에 호남, 광주 지역구를 뒀던 과거 국민의당의 김경진 의원의 합류라든지 여러 더 외연 확장을 보여줄 수 있는 인사들의 영입 그리고 나중에는 국민의힘의 입당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를 윤석열 후보가 제대로 만들어낸다면 그런 걱정들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대변인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석열 캠프 김병민 대변인이었습니다.